이번 주에는 해상보험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정당한 상거래에 따라 주고받는 약인의 개념에 해당되며, 또한 보험 상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보험료가 지니고 있는 주요 의의 및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원칙 및 방식, 그리고 해상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료 등에 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험료의 의의를 살펴봤을 때, 보험료의 개념은 보험료의 법률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험료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서 학습하면, 방금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보험료라고 했습니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보험료는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약인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앞서 이 약인이란 것은 consideration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약인의 개념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약인은 약속자의 약속의 대가로 수약자가 지불하는 금전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에서 약속자는 보험자이고, 약속의 내용은 손해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손해배상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엄격한 의미로서는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배상이라 하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보상이라는 것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그 약속을 소위 이행하는 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해보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는 자, 즉 수약자는 피보험자이며, 이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전적 서비스는 바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앞서 해상보험계약은 유상상무계약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중에 반드시 약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상보험증권에서는 소위 약인 약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할 것에 합의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유가 약인, 즉 대가가 있는 약인, 즉 valuable consideration인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이 반대 급부로 약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의 경제적 정의로서, 즉 보험료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보험 단위의 가격 또는 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험료는 가격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마치 보험자가 제공하는
특정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비용, 즉 가격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품의 가격을 산정하려면 일단 원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보험자가 특정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피보험자들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먼저 그 보험 상품의 원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보험자가 산정한 원가가 바로 보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 원가는 손실 발생률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상품의 원가는 제조할 때 이미 산정이 되지만, 실제의 어떤 보험 원가는 보험 상품을 판매한 후 미래에 결정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화재 보험료 등은 그 전년도의 손해를 바탕으로 해서 통상적인 원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와 보험료율이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는 보험 금액에, 즉 다시 말하자면 실제 부과하는 금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보험 금액에 대한 백분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보험 금액은 보험자의 최고 보상액인데, 이 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협정됩니다. 만약 보험료율이 0.25%인데 보험금액을 10만 파운드로 할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50파운드가 될 것입니다. 흔히 보험에서 보험료가 낮다 혹은 높다는 식의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율이 높다 혹은 낮다고 해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이 바로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보험료와 보험 금액 간의 관계는 비례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높다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협정하는 보험 금액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험료의 구성을 보면은, 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보험료라 하면 보험료 중에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흔히 정미보험료라고도 합니다. 보험자가 특정 보험 상품을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얼마만큼의 손해보상기금을 마련해야 하는가는 매우 불확실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보험자들은 손해 발생 빈도와 손해 발생 규모를 추정하여 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손해 발생 빈도는, 즉 일어날 확률이죠. 과거의 경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산출된 사고 발생률을 의미하며, 보험에서 이용하는 사고 발생률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라 하면 많은 수를 관찰하면 거기에서 일정한
확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경험적 수치와 통계적 방식에 의해서 사고 발생률을 산정하지만 해상보험에서는 오랜 경험을 지닌 개인 보험업자들의 경험이나 육감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순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 가액 200만원에 연간 사고 발생률이 100분의 2고 보험가입 희망자의 수가 10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총 손실 보상기금은 400만원이 되어서 전체 100명이 부담해야 할 순보험료는 4만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희망자인데 의망자로 오타가 나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가보험료로서 이 부가보험료라는 것은 순보험료에 대해서 즉 순보험료는 순수한 사고 발생률만을 가지고 부과했는 보험료인데 비해서 여기에 나오는 부가보험료라 함은 일반 경상경비 혹은 보험자의 적정 이윤이나 안전적립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보험 상품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고 영리보험에서도 보험자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적립금이라 하면 예측한 사고 발생률을 초과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보았던 그 예와 관련하여 부가보험료를 보자면 가령 경상경비나 이윤, 안전적립금 등등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외의 비용을 50만원이라고 추정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 피보험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부가보험료는 5천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순보험료는 비보험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는 순보험료 4만원에 부가보험료 5천원을 합한 4만 5천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순보험료라 하는 것은 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의 보험료인데 비해서 부가보험료는 상당한 부분을 보험자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자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게 되면 그만큼 부가보험료를 인하시킬 수 있어서 다른 보험자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 보험회사별 보험료는 전부 상이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정부에서 정해준 일률적인 보험료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와 같은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서 보험자마다 그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상이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보험 가입 시에 있어서 몇 군데의 보험자의 보험료만 비교해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는데 A 보험자와 B 보험자 간에 약 20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전화 한 통화로 2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험료의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료의 지급 당사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중개인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의 납부는 피보험자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료 전부 혹은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자의 보상 의무가 따릅니다.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중개인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보험계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인 보험중개인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계약자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법률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해상보험계약이 로이즈 보험에서처럼 보험중개인에 의해서 체결되면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인이 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중개인은 법적으로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피보험자의 의무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료나 기타의 경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중개인은 보험증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 거기에 대한 차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중개인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나 기타 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 보험증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의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계약이 체결되고 확정되고 나서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법률적으로 불료식의 낙선계약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은 되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료 또는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된 후에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통 1회의 보험료 납부를 청약의 의사표시로서 간주하며, 또한 보험 청약서에도 1회의 보험료 납부 시점을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점으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MIA에서는 보험료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증권 발행 의무는 동시 조건이며,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불 또는 지불 보정이 있을 때까지는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이기 때문에 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피보험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발행 의무는 곧 보험자의 보상 의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의 효력 개시와 연관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MIA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와 보험자의 보험증권 발행을 동시 조건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보험료는 계약이 체결될 때 대부분의 경우 선불되지만 상간섭에 의해 후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보험은 매일매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험료를 지불할 일은 거의 없으며 보통 보험료는 일괄하여 후일에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상보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보험료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사후에 확정되는 즉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보험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보험자의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있었던 사건인데 예를 들자면 세기항공사라는 항공사, 지금은 없어졌죠. 모 국회의원에게, 그 당시 공화당 조모모 국회의원이었는데 진해까지 왕복 조건으로 소형 비행기를 전세로 대여하고 보험회사와 비행기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비행기가 돌아오는 도중에 낙뢰를 맞아서 출하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인 세기항공사는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자는 손해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법원에서는 세기항공사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험료의 의의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료율의 산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의 산정과 보험료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